아침마다 전쟁이에요.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고집이 너무 세서 힘들어요. 아이를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성공 습관을 통해서 미래의 리더를 키우는 영유아 습관 육아 전문가 마더정입니다. 등원 준비하는 것부터 자기 전까지 아이와 신랑이 하느라고 종일 스트레스신가요? 제가 17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300명 이상의 가정을 보면서 해마다 공통적으로 어머니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고집센 아이를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보통 3살, 4살 시기에는 아이들의 자아가 발달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특히나 고집센 아이들은 부모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저도 고집센 아이를 키워보니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늘 스트레스인데 상황이 또 그냥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저와 같은 후회하지 마시라고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오래오래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고집센 아이 키우는 솔루션으로 경청을 해야 된다, 아이의 말을 존중하고 들어줘라 하는 말도 있고 또 고집을 꺾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늘 고민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고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걸 꺾을지 말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고집이란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힘입니다. 의지가 강하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고집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방향이 바른 길이라면 너무 좋은 미덕이자 역량이죠. 단지 어디에 고집을 부리는지에 따라서 힘든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허용 가능한 고집은 격려하고 허용할 수 없는 고집은 무조건 꺾어라. 그렇게 키우신다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훌륭한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허용할 수 없는 고집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상호 존중. 자, 이 상호 존중이라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으실 거예요. 아이가 상호 존중이 아니라 혼자만 존중받는 환경이 아이를 고집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유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고집은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 접하는 환경, 바로 가족들이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 한 명에 몸종을 6명,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데리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몸종이란 말이 좀 거부감 있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집안의 모든 어른이 나 하나만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고 예뻐하고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잘 들어주니까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가 가족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셔야지 절대 가족의 왕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생각이나 말을 묵살하라는 건 절대 아니겠죠.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선택권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이와 관련된 일에 관해서이지 다른 가족의 상황을 아이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일이죠. 사회생활과 빗대어보면 가장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으로 간단하게 김밥 먹어야지 라고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팀 회식 때 내가 원하는 식당에 가지 않는다고 고기 먹고 싶어 하고 울고 불고 화내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이 상황을 대입해 보신다면 예를 들어 아이가 반찬으로 계란을 먹을지 햄을 먹을지는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할 때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메뉴를 따라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지난번에 찬호 좋아하는 고기 먹었으니까 오늘은 엄마 좋아하는 스파게티 먹으러 갈 거야 라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관계든 친구관계든 인간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관계는 너무 단순한 원리 안에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쵸? 맞아요, 알겠는데 이미 아이가 고집이 너무 세고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맞아요. 고집이 센 아이는 원하는 게 있을 때 거의 생명을 걸다시피 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아이에게 부모가 지고 말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
아이와 훈육을 하실 때 생명을 한번 걸어보셨나요?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아이의 바른 성장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아이보다 더 버텨내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TV를 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해결하는 거죠. TV를 오래 보면 왜 안 좋은지 설명하고 달래도 보고 다른 놀이로 전환을 시켰을 때 관심을 돌리는 아이라면 훈육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징징거리고 울고 매달리고 드러눕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시고 부모님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 강하게, 격렬하게 울고 소리를 칠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울고 불고 토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아니라고 한 것은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TV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해서 타협을 하고 들어주다 보면 다음에 아이의 강도는 무조건 더 세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이가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막 머리를 박는다거나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결계요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오은영 박사님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다리로 아이의 다리를 결박하고 손으로 양손을 강하게 붙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한 손씩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절대 남용하시지 마시고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하다라고 판단되실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로 힘드시겠지만 강하게 마음을 먹고 시도해 보시면 아이는 점차 강도가 약해지고 어느새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아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이는 정말 유연합니다. 부모가 조금만 잘 이끌어 주시면 금방 바른 길을 찾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고집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서로 상호 존중을 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허용되지 않는 고집만 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안 된다고 하신 것은 절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는 결계요법을 사용하세요. 혹시 가족 중에 마음이 약한 분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하셔서 함께 시청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먼저 다짐을 단단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보세요. 절대 단번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어머니들 오늘도 100점입니다.